원장님, 환자분들이 치과 선택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치과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많이들 막막해 하십니다. 실제로 가서 진료를 받고 나서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원에 갈 때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 과정에서 환자분들께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잇몸 생활 치주과 전문의 송유정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치과를 고르실 때 확인해봐야 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다른 치과에서 힘든 경험을 하시고 치과를 옮기셔서 오시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경험담을 종합해봤을 때 치과를 고르실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기준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께서 어디에 불편하신지 먼저 확인하고 물어보는 치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20대 여성분이 사랑니가 아프셔서 오셨는데 사랑니보다는 앞에 충치에 대해서 계속 상담하고 이야기해주는 치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의 사랑니가 너무 아픈데 다른 곳만 봐주시니 되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충치가 있다면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지금 불편하시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곳이 사랑니이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보고 먼저 치료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학 용어로 Trip Compliant, 즉 CC, 한국말로는 주소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환자분께서 오시면 주소가 뭔지 확인하고 그걸 먼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치과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와 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치과가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저도 환자분들과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가끔씩 환자분들께서 이런 치과 처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합니다. 제3자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것보다는 직접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논리적인 편이 많습니다. MBTI로 치게 되면 T인 경향이 많죠.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치료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느끼기에서는 조금 차갑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50대 남자분께서 내원하셨습니다.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내원하셨는데요. 치과 의사는 그냥 뽑으세요 하고 일어났다고 하세요. 그럴 경우 환자분께서는 분명 실망감도 크시고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보기에는 분명 발치해야 되는 치아는 맞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오래 썼었고 최대한 살리고 싶은 치아가 맞거든요. 의사는 답만 내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환자는 그냥 듣는 입장이라면 되게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유와 설명을 해주는 치과가 좋은 치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치과에 가셔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나를 치료해주는 치과의사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이 있는데요. 치과에 가자마자 위생사 선생님과 상담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만 해주시고 가셔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전부 실장과 하고 원장님과의 진료실에서 잠깐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원장님을 믿고 왔는데 정작 원장님과는 대화 나눌 기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계획과는 어긋나거나 환자분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치과 의사와 충분하게 이야기하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치과에 가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치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블로그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블로그를 보시면 치과 의사가 직접 쓴 글인지 아니면 업체가 대신해서 일률적으로 쓴 글인지는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쓰신 글에는 그분의 생각과 철학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저는 블로그에서 원장님이 진료 철학이 담겨져 있는 글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드리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시면
보시면 원장님께서 환자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위임 진료와 치료의 투명성입니다. 위임 진료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떤 게 위임 진료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입에 충치 치료를 하고 레진 치료를 하는 사람은 치과 위생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치료는 반드시 치과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 위생사가 하는 곳은 조금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경우는 마취를 위생사 선생님이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취도 위생사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치과 의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위임 진료 여부는 환자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상담하실 때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대기실에서 다른 분들이 치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기 전에 레진 치료는 선생님께서 해주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치과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료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왜 중요한가요? 저 같은 경우는 치과가 다른 과 진료보다 되게 무서운데요. 제가 치과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곳은 치료를 받고 시술을 하는 게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입안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과를 더 무서워하고 더 겁내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치아가 얼마나 삭제가 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치료가 되었는지, 수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환자분께서 직접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치과가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에 자신이 있고 투명하게 치료하는 치과는 이것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라고 환자분께 보여드리는 게 더 안심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는 것은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없었는지, 혹시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오신 분들부터 치료하시는 모든 분들의 구강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을 또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료 시간이 조금은 더 오래 걸리더라도 환자분께서 더 안심하고 더 믿을 수 있게 진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지난주에 어떤 환자분께서 다른 곳은 어떻게 치료했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는데 어떠한 과정으로 치료를 했는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안심되고 좋다고 말씀해 주신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선택했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진료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치과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과를 선택하실 때 확인해 보면 좋을 3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하신 3가지만 체크하면 될까요? 물론 더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만 확인하셔도 최소한 문제 있는 치과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첫째, 환자분의 불편감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치과. 둘째, 치과의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지. 셋째, 치료 과정이 투명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슬기로운 잇몸생활 송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